여러분 안녕하세요. 컬러 마케팅 기획 온라인 보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보강 수강 기간은 10월 25일 금요일부터 10월 2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수업을 3일간 실시하니까 들으시고 월요일에는 수업을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3 색채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색상과 이미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색상이라고 하면 나라마다 또 아니면 이제 연령대라든지 생활 양식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어떤 색을 보고 떠올리는 느낌과 연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OT 때 잠깐 살펴봤던 이런 이제 빙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표와 기의로서 우리가 기호를 나타낸다고 했었는데, 이런 기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제 형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 형상이 컬러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브랜드 명이라든지 또 로고, 슬로건, 여러 형태로서 그 표현 요소가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 기의로서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각 사회나 아니면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색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또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또 본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상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것들이 이제 자연물에서 되게 많이 발견될 수가 있고, 또한 공통적인 경험과 연관될 때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이미지나 추상적인 개념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라든지 문화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각 색채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마케터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우리가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자연을 뜻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자연은 나라마다, 즉 밀림이라든지 이런 정글 속에서는 늘상 보았던 거기 때문에 또 질병과도 연관 지을 수도 있고, 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된 화장품 산업에서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색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이제 빨강색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빨강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라든지 불, 장미, 루비, 그리고 우리가 사과라든지 딸기와 같은 이런 식품에서 주로 많이 발견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피와 관련되어 있는 빨강은 우리가 희생이라든지 위험, 용기와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제 빨강이 로마의 카톨릭 교에서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아래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장미 아니구나. 양귀비꽃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석양의 제네바 호숫가의 양귀비꽃으로서 전사한 군인의 희생을 추모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의 사진을 보시면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여성의 심장 질환에 대한 그런 인식을 고취하고자 이런 예방 캠페인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할 때 이런 빨강, Go Red for Women이라고 해서 빨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많은 단체와 유통업체나 아니면 브랜드가 이러한 캠페인에 동참을 해서 빨강을 사용한 패션쇼를 했다든지 아니면 판촉 행사를 했다든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빨강의 이제 색상 이미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국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 중에 하나가 이제 빨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국기의 빨강은 피라든지 희생, 용기 등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제 사회주의에서도 상징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국기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공화당을 우리가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미국의 공화당을 상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각 정당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상이 있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강이 가지고 있는 색상의 의미가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빨강이라고 하는 것은, 즉 순색의 빨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연결되어서 분홍과 같이 사랑과 연관된 대표적인 색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붉은 장미라든지 붉은 하트 모양은 우리가 이제 낭만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상징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고, 이런 모양과 또 이런 빨강이라는 색상이 발렌타인데이와 관련돼서 주로 사용을 많이 했고, 또한 빨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과 성성 그리고 죄악과도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빨강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여성성과 연결되어서 주로 사용하였고, 제품에서도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빨강이 가지고 있는 색상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불이라든지 태양, 즉 열기, 열정, 분노 등을 연상시킬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빨강이라고 하는 색상은 다른 색보다 시선을 끄는 힘이 훨씬 더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신호등의 정지 신호라든지 또 소방차라든지 또 소방차나 위험 표지판 그리고 적십자 로고 등에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뭐 축구 경기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심판들의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이런 레드 카드는 선수에게 뭐 퇴장을 명령하는 그런 금지의 의미로도 사용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색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뭐 생명력, 강한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자극적이고 흥분을 일으키는 색, 여러 가지의 의미로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아래 이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라든지 강한 힘을 나타낸 것은 뭐 영국의 근위대 복장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흥분을 일으키는 색의 빨강은 투사의 망토라든지 복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이제 빨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운과 복을 상징하는 색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즉 중국 문화권은 행운과 복을 상징하는 색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신부의 예복으로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행사마다 이렇게 다양한 의례에서 빨강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구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예식이라든지 의례용 장식의 색으로 또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시상식장에 봤을 때 레드카펫 이런 것들이 보시면 뭐 귀빈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의 레드카펫을 볼 수가 있고, 또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또 극장의 좌석을 보시면 빨간 색의 원단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옥스포드 대학의 이제 박사 학위 예복을 보시면 진홍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칼렛색이라고 해서 붉은 자줏빛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산타클로스 기원이 된 성 니콜라스는 이렇게 4세기 주교였기 때문에 산타클로스의 복장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빨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명시성 그리고 활동적인 느낌, 즉 우리가 색상환에서의 빨강 그리고
색상 면에서의 가장 채도가 높은 빨강, 즉 이런 것들은 이제 비비드 톤에 있는 빨강은 이제 활동적인 느낌까지 들 수가 있고, 또한 명시성과 활동적인 느낌을 의복에 많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보다는 시선을 끌기 위한 강조점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강조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옷의 큰 면적보다는 작은 면적에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작은 면적의 강조로서 사용할 때는 모자라든지 아니면 코사지라든지 또 액세서리와 함께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을 때 좀 더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빨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강처럼 난색 계열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난색 계열의 밝고 선명한 색은 우리가 이제 한색 계열의 어둡고 탁한 색보다는 훨씬 더 속도감이 빠르게 느껴져서, 우리가 며칠 전에 감성 효과를 했을 때 이렇게 한색보다는 난색이 더 움직임이 있는 활동적인 느낌이 난다 해서 스포츠카 두 개가 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빨강은 스포츠웨어라든지 스포츠카의 색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색상입니다. 주황 색상의 이미지를 살펴봤을 때, 주황은 우리가 화염이라든지 석양, 그리고 아래에 보여지는 이런 샤프란, 당근, 호박, 오렌지, 살구처럼 이런 자연물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는 색상으로서, 이런 주황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상으로서 빨강과 같이 활동성, 외향성, 즐거움 등을 이제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래 그린 두 번째 것을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주황색의 옷이라든지, 그리고 광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가발이 주로 이제 주황색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황색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텐데, 이런 이제 주황 중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위험 표시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세이프티 오렌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세이프티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구명 부표라든지 또는 구명 용품, 또 위험 표시, 그리고 안전요원의 옷에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방대원들의 복장을 보셔도 이런 이제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항공기의 비행 기록을 저장하는 우리가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렌지색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좀 잘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황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하얀 줄로 디자인을 해서 좀 더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외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오렌지보다는 붉은기가 많고 짙은 붉은 주황색으로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좀 더 잘 돋보이는 그런 붉은 주황색입니다. 아래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 이런 금문교의 세계 공칭 명칭에서 유래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주 비행사의 유니폼을 포함해서 우주 항공 업계에서도 이러한 인터내셔널 오렌지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황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승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주황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깨달음의 색으로 여겨져서 힌두교라든지 불교의 승려 옷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승복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잿빛으로 보통 인식이 되어 왔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잿빛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장삼이나
평복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평복 위에 입은 어깨 둘은 이런 가사가 일반적으로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일상에서는 많이 입지는 않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붉은 가사를 입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이제 불교가 일본 불교에 뭐 전파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라든지 뭐 태국, 네팔, 뭐 티베트의 불교라든지 또 힌두교 숙녀는 노랑 주황에서 붉은기가 더 도드라지는 이런 샤프란 색까지, 즉 주황색 계열의 옷을 입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아시아 계통의 또 약간 시원하고 추운 나라에서는 이렇게 장삼, 즉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가사만 입는 나라는, 더운 나라들 이렇게 뭐 주황색을 띠는 이러한 이제 가사를 입고 있지만, 추위가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는 이제 일상 옷으로서도 옷을 입고 장삼을 입고 가사를 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주황은 종교적인 깨달음의 색으로서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황은 우리가 젊고 경쾌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로서 사용하고 축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주황이 아래 보여지는 것처럼 캐주얼 웨어라든지 뭐 파랑과 보색 대비를 이용해서 주로 스포츠 웨어의 옷으로서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이 가지고 있는 색상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랑이라고 하면 뭐 개나리라든지 뭐 해바라기라든지 병아리, 뭐 레몬 뭐 이런 것처럼 좀 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명시성, 즉 명도가 높은 이러한 순색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명도가 가장 높은 순색으로서의 노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습에서 봤을 때도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이 노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명도 가장 높은 노랑은 뭐 유쾌라든지 활발, 행복, 나청적인, 즉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서 노랑을 사용하진 않고 회색빛을 쓰잖아, 그렇죠?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햇님도 방긋 웃는 이런 노란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랑은 거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은 이제 빨강과 함께 우리가 태양을 묘사해서 에너지라든지 열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이 노랑은 빛을 표현하는 이제 색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랑이 이제 현대 패션에서는, 즉 누리끼리보다는 황금색이라고 하는 것,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런 시폰 소재의 드레스를 보시면 좀 더 황금색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할 때 사용하는 색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랑이 앞서서 명시도가 높은 색이라고 했어, 그렇죠? 그래서 명시도가 높아야 하는 그런 기능적인 의복, 뭐 경찰의 조끼라든지 환경미화원의 뭐 조끼라든지 안전복, 도로 공사하시는 분들도 뭐 주황과 노랑을 같이 섞어서 입는다든지 이런 기능적 의복의 노랑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한 이제 파격적인 디자인이라든지 뭐 밝고 경쾌한 스포츠웨어, 또 액티브웨어에 이런 명시성이 높은 노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황족들이 주로 많이 입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노랑은 이제 중국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황제의 색으로 볼 수가 있고, 일반인들은 예전에는 사용을 금지했었죠. 즉 이런 노랑, 즉 황제의 황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상징하는 부라든지 권력, 뭐 그리고 풍요로움을 연상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해 서양권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기독교에서 노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의 색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성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그런 예수의 모습에서 이렇게
노랑, 즉 황금과 같은 이런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 보시면 예수를 배신한 유다의 옷이 노랑이어서 이제 배신을 의미하는 이제 색상의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제 노랑이 샤프란 색과 함께 성직자들의 입는 그런 색상으로서도 또 사용합니다. 즉 노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서양권과 또 뭐 동양권이라든지 또 사용성에 따라서 조금씩 그 색상이 가진 의미가 다른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노랑이 명시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서 병아리라든지 이렇게 뭐 예쁜 그런 이제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고 순수한 편도 있지만 병아리가 이제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약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스쿨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타고 있으니까 천천히 다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동 이제 스쿨버스가 멈추었을 때는 지나가는 차들이 좀 멈춰 달라는 표지판까지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명시성이 높은 그런 어린이 용품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명시성이 약간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도로 교통 표지판이 빨강의 위험 표시와 같게 사용을 해서 즉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노랑이라고 하는 색상이 검정과 함께 사용할 때는 훨씬 더 눈에 잘 띄는 명시성이 높은 그런 표지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여지는 것처럼 뭐 산업 현장의 안전모라든지 기능성 의복이라든지 또 뭐 방사능 표시라든지 또 뭐 택시라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주의 표지판 또 아니면 이제 출입 금지 폴리스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아까 뭐 레드 카드 있었지만 이렇게 옐로 카드처럼 주의를 주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노랑이 가지고 있는 색상의 이미지 또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상의 이미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나무의 잎사귀 잎 그리고 숲 그 다음 뭐 에메랄드라든지 뭐 매실 과일과 관련된 종류에서도 많이 발견될 수가 있는데 이런 초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상의 이미지는 평화라든지 신선함, 청정, 깨끗함, 그 다음에 젊음,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주로 되는데 이러한 이제 초록이 자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색상이 하나의 색상보다는 여러 가지 초록이 가지고 있는 즉 색조가 다른 초록이 많이 발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색조가 다르다는 것은 즉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밝은 초록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절성에서 봄 색깔로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두빛 나는 그쵸. 그래서 봄과 새싹의 그 풋풋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두운 초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로라의 엄숙하고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또 채도가 낮은 초록을 봤을 때는 우리가 군복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밀리터리 룩, 즉 우리가 카키라고 하는 색상이 여기 저채도의 초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은 우리가 이제 평화, 안전, 이렇게 좀 더 눈의 피로를 적게 하는 색으로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화이트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 이렇게 초록색 칠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를 보려고 이제 칠판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복에서도 이제 초록을 사용하는 것이 혈액 색깔과 즉 이제 잔상 효과를 최소화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복도, 수술가운도 초록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초록은 이렇게 눈이 피로할 때 숲을 바라보면 우리가 피로가 완화되는 그러한 효과와 더불어서 이제 일상생활 용품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상징하죠. 그리고 안전을 상징을 하는 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와 안전, 즉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은 즉 신호등에서의 이제 초록색을 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거주를 허가하는 영주권도 보면 그린 카드로서 좀 더 안전하게 건설해서 이제 생활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자연과 연관되어서 환경보호 운동을 의미하는 색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린 디자인, 뭐 그린 상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린 상품에서 초록은 제품의 색보다는 우리가 친환경적인 의미로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이제 뭐 아래 보여지는 것처럼 즉 이제 그린피스라고 하는 환경 단체의 뭐 친환경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이 뭐 안전을 뜻하지만 이런 친환경과도 뗄 수 없는 색으로 사용하고 뭐 최근에는 이런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초록, 그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권마다 이런 초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슬람권 문화에서의 초록은 중요한 색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그 이유가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는 것, 즉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즉 모스크와 궁전에는 예전에 이제 고대 문화와 달리 빨강이 사용되지가 않고 즉 이런 초록, 즉 신성한 의미로서의 색인 초록이 청록, 파란 계열의 색과 함께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이제 대다수인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파키스탄, 뭐 리비아 국기에서 이제 초록색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 앞서서 이제 뭐 정글, 즉 밀림에서는 이제 이런 초록이 너무 초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질병 걸릴 확률도 많다 보니까 이제 질병을 뜻하는 의미로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런 뭐 네덜란드라지 이런 나라에서는 친환경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화장품 산업 그쵸 이런 것들과도 이제 연관이 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초록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중세라든지 르네상스 시대까지 우리가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층만 입을 수 있었던 빨강에 비해서 우리가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상공인, 뭐 금융가 계층까지 입을 수 있는 색상으로 이제 부여를 했고 뭐 아래에 보여지는 이런 얀반 에이크의 이제 여인이 입은 초록 드레스도 사회 계층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일랜드의 성자인 성 페드릭을 기념하는 날인 성 페드릭 데이는 아일랜드뿐 아니라 기독교 문화권의 여러 나라에서 지키고 있고 이런 어린 새잎 콜로바의 삼위일체를 설명했던 성 페드릭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입거나 아니면 우리가 리본을 달아서 이제 기념을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랑이 가지고 있는, 즉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도 있고 바다, 그 다음에 뭐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에서도 이런 파랑이 발견될 수가 있는데 이런 파랑이 연상되는 색상의 이미지는 우리가 냉정, 평정, 청결, 뭐 시원함, 슬픔, 우울함을 뜻할 수가 있는데 이런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적이고 청결한 이미지는 이제 물에서 연상된 파랑의 온도감을 나타나는데 즉 이렇게 도시적인 이미지는 시원함과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선명한 파란색은 이제 맑은 하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낙천적이고 이제 밝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둡고 탁한 파랑을 봤을 때는 좀 더 침체된 느낌과 뭐 슬픔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변에서 이제 뭐 하늘과 바다를 제외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은행권에서도 이제 파랑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파랑은 즉 우리가 파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신뢰를 뜻하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은행권의 옷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복이라든지 기업의 로고 색이라든지 즉 신뢰, 안전의 이미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항공사의 여객기에 색상 또한 이제 파랑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에서 파랑은 이제 민주당을 주로 이제 상징을 할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통령 관저로 사용했던 이제 청와대가 지붕이 이제 파란 지붕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양권 문화에서는 이제 파랑이라고 하면 남성을 의미를 하고 빨강이라고 하면 여성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표식을 보면 파랑과 그다음에 빨강으로 표시를 되어 있어서 남성, 여성으로서 자주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변형된 형태로서의 밝은 파랑 그리고 분홍도 여하로 나타내는 등식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양 문화권에서의 이제 파랑을 뜻하는 이제 청색이 우리가 이제 파랑뿐 아니라 초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초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가 초록불에 건너야지 하는 이제 말보다는 우리가 파랑불에 건너자라는 말이 많죠. 그만큼 우리가 파랑을 뜻하는 즉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파랑을 뜻하는 청색이 파랑 아니라 초록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혼동 없이 잘 이해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랑이 주는 이제 청량감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리조트 웨어라든지 아니면 휴양지의 건물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선명한 파랑부터 진한 네비블루까지 이제 흰색과 대비되도록 사용했을 때 좀 더 젊고 시원한 느낌의 디자인을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항해사라든지 아니면 요트와 관련된 디자인을 우리가 노티컬 스타일 또는 마린 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청바지 종류를 우리가 이제 염색했을 때 인디고 블루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인디고 블루라고도 해요.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이제 약간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 것은 보랏빛이 나는 파랑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쪽빛 하늘, 남색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또 데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하고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시실과 날실 있을 때 이렇게 흰색의 시실과 염색한 그런 인디고 색을 직조를 했을 때 즉 우리가 능직, 트윌직을 재직을 했을 때 우리가 데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처럼 이런 블루 칼라라고 하면 우리가 근무복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즉 우리가 노동자 계층을 의미할 때 블루 칼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라색, 즉 보라가 가지고 있는 색상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보라는 우리가 포도라든지 가지, 자수정 그리고 제비꽃, 라벤더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 이런 보라가 가진 색상의 가장 큰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가 우아함, 고귀함, 신비, 불안, 외로움 등을 연상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보라와 자주라고 하는 것이 즉 색상환에서 이제 파랑과
빨강 사이의 색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색상 안에서 왼쪽 편에 있는 빨강과 파랑 사이에 두 가지의 색상이 있을 때 자주라고 하는 것이 더 빨강에 가깝고 보라는 자주보다 광선이 나온 듯한 선명한 느낌을 줍니다. 자주보다 그쵸? 이건 오타입니다. 제가 강의록에는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플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에서 퍼플은 자주 또는 보라로 번역하기도 하고 서구권에서 이제 퍼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자주를 얼마나 바이올렛 즉 보라에 가까운 색으로 보는지가 조금 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퍼플 보라라고 하는 색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양에서도 그렇고 이제 매우 귀한 염료예요. 이제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염료를 이제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귀족들만 주로 사용합니다. 즉 로마 시대 비잔틴 제국의 네네 황제라든지 이렇게 왕실의 색깔로서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복장에서도 보시면 왕족만 보라색의 상복을 입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는 우리가 이제 패션 스타일링 할 때 보시면 좀 더 이제 보라라고 하는 색이 로맨틱한 스타일에 속하 있기는 하나 좀 더 이제 고귀한 이러한 우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이제 중년층의 의복에 좀 더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이미지를 보시면 푸른색 계열의 보라가 있고 또 붉은색 계열의 보라가 있는데 즉 이제 푸른색 계열의 보라는 위엄과 부, 장엄함 등을 이제 연상시킬 수가 있고 또 붉은색 계열의 보라는 여성적이며 화려한 느낌을 주지만 다른 색과 어울리기 힘든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양이 가지고 있는 색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하양은 명도가 즉 무채색 계열에서 가장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즉 하양은 순수, 순결, 소박, 깨끗함, 결백, 신성, 그다음에 눈부심 등을 이제 연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교황이 쓰는 이제 주개토, 하양 주개토죠, 그렇죠? 주개토나 아니면 평상복으로 입는 수단이 이렇게 하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하양이 신의 대리자라든지 즉 영광과 결백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사용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직물은 이제 오염이 잘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즉 청결함이 중요한 병원 유니폼 등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입는 이제 패션에서는 흰색이 가장 많이 하양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단순함 또 세련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던 블루 컬러하고 대비해서 이제 화이트 컬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무복으로서의 즉 사무직이나 전문직을 가리키는 용어로서도 사용될 수가 있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하양이 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제 흰 코끼리, 흰 소라고 하는 동물은 행운과 신성을 의미해서 존중되는 색상으로 또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양을 볼 수 있는 제품이 우리가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봤을 때는 탄생의 의미도 있고 또 죽음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탄생의 의미를 봤을 때 신부의 혼례복인 웨딩 드레스와 예식장의 장식이 이제 하양이 기본색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보통 하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색을 하기 전에는 약간 이제
약간 누리끼리한 이런 색이 보통은 돼서 이제 이런 소재를 표백을 해야지만 하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양은 표백을 통해서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색과 마찬가지로 또 구하기 어려운 그런 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구 문화권에서 이제 홀레복으로 우리가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하양을 입게 된 것이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도 있었고, 뭐 빅토리아 영의 웨딩드레스에서도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양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죽음의 의미 또한 있는데, 우리가 이제 표백하지 않은 그런 소색, 그죠? 그래서 약간 흰색이긴 하나 형광 흰색은 아닌 그런 소색은 한국이라든지 중국, 즉 아시아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상복의 색상으로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와 관련된 이런 흰색 국화, 조화를 주로 이제 예식에 사용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복으로서는 이제 검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탄생의 의미로서의 그 웨딩 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흰색을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색상이 각 나라에서도 또 시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양이 앞서서 했던 것처럼 패션 제품에서도 단순함과 세련됨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미니멀리즘 감성으로서의 패션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제품의 색으로서의 하양이라고 하면 형태라든지 구조, 재질 등을 다르게 해서 디자인 요소로서도 부각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 보여지는 그림처럼. 그리고 이제 현대의 웨딩 드레스는 꼭 화이트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라든지 오프 화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연한 아이보리 크림 정도보다 조금 더 밝은 오프 화이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색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죽음, 절망, 침묵, 엄숙, 공포, 고독, 이런 신비를 연상시킬 수가 있는데, 검정은 동서문화권에서는 모두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복의 색으로서 우리가 검정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종교 개혁으로 이제 갈라 나온 신교도들이 입는 그런 옷들이 또한 이렇게 검정을 포함한 회색, 갈색 이런 옷을 입으면서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의 색으로도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현대 패션에서 우리가 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도시적인 세련미를 나타낼 수 있고, 아방가르드한 이미지, 또 도시적 모더니즘 이미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검정과 다른 유채색을 배색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돋보이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빨강을 강조세로 한다든지, 여기에서 이제 파랑, 채도가 높은 파랑을 했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좀 더 다른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 즉 검정의 어두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이제 세련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보여지는 이제 의복처럼 이렇게 얇은 검정 직물의 경우이나 아니면 레이스가 이렇게 신체를 강조하는 이미지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검정색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색감이 신체를 좀 더 축소시켜 보이는 색으로 좀 더 날씬해 보이지만, 또 너무 왜소한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측면으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가구나 생활용품에서의 이제 검정이라고 한다면 품격, 세련,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할 때도 또한 이제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상과 관련된 이제 이미지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이러한 색상과 관련된 이미지를 우리가 공간에서 이제 공간 배치를 했을 때 형용사 이미지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색채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연상성, 그리고 상징성, 그리고 감정 효과라든지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두 가지 축으로 이제 배열을 했어요. 즉 우리가 뭐 포지셔닝 맵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딱딱한, 그 다음에 동적인가 아니면 정적인가에 따라서 두 가지 축으로 이제 배치를 했을 때 이러한 형용사들의 집합해서 우리가 명명한 걸 우리가 형용사 이미지 공간 또 색채 이미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용사들의 집합에 사용된 단어들의 예시가 뭐 맑은, 온화한, 뭐 내추럴, 우아한, 은은한, 뭐 고상한, 화려한, 모던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용사 용어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이미지 공간에서 다양한 색의 이제 분포를 보여주는 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용사 이미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색채 이미지 공간이 나타내는 것이 즉 부드러움과 또 동적인, 정적인, 그 다음에 딱딱한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난색은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 축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한색과 이제 어두운 색이라고 보는 측면이 딱딱한 이미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측이 이렇게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채도가 낮고 수수한 느낌의 색, 즉 우리가 정적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왼쪽 편에 이제 보여지는 동적인 이미지를 보시면 채도가 높고 선명한 화려한 느낌의 색이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색상 명도축과 그 다음에 색상환에서의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채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적인 느낌, 동적인 느낌은 뭐 비비드 톤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것은 우리가 뭐 페일 톤이나 화이트 시에서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딱딱한 것은 이렇게 저채도에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여주겠다. 이 정도까지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동적이고 정적인 측면에 봤을 때 우리가 밝은 색조의 부드러운 색 중에서 우리가 밝은 색조의 부드러운 색 중에서 이렇게 높은 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귀여운 이미지의 색상, 그 다음에 중간 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맑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제 형용사 이미지를 나타낼 때 그리고 이제 딱딱한 색인 한색의 어두운 색은 우리가 모던한 여기는 거 모던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또 고채도의 한색인 동적인 이미지가 더해져서 다이나믹한 색상으로 지각하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용사 이미지로서의 우리가 고채도의 난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더 동적이면서 부드러운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해져서 경쾌하게 지각될 수가 있고 이것처럼 그리고 채도가 낮아서 정적인 느낌의 색상은 이렇게 은은하거나 고상한 느낌이 날 수가 있죠. 그렇죠? 고상한 느낌을 날 수 있는 즉 이렇게 지각하게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중간 명도의 색 중에서 우리가
높은 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서 높은 채도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이미지, 그 다음에 중간 명도의 저채도의 경우에는 우아함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약간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고상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서서 본 것처럼 이렇게 뭐 경쾌함, 화려함, 우아함, 은은함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배색과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색과 이미지는 앞서서 살펴봤던 즉 색채 이미지 공간, 형용사 이미지 공간을 우리가 IRI 색채 연구소가 개발한 이런 색채의 감성적 척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색한 색이 갖는 이미지를 이제 배치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부드럽고 그리고 정적인 배색보다는 동적인 배색에서 좀 더 색상 대비라든지 또 명도 대비를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 또한 부드럽고 동적인 그런 배색에서는 또한 이제 난색이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적이면서 그리고 이제 딱딱한 배색에는 주로 이렇게 차가운, 즉 한난 대비가 차갑고 따뜻한 한난 대비가 많이 사용한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배색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즉 우리가 도출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이제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가 앞서서 이렇게 살펴봤던 이러한 이제 배색의 이미지를 보고 색상 대비를 했을 때 귀여운 느낌이 난지 아니면 온화한 느낌이 날 건지 뭐 고상한 즉 다이나믹한 이러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색 대비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클래식한 이미지입니다. 우리 클래식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런 배색표에서 좀 더 이제 클래식한 느낌이 난다는 것은 무거운 색조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러한 이제 클래식한 이미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고전적이라든지 전통적, 모범적, 또 격조가 있는 점잖은 그리고 중후한 느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짙은 색조로 이제 배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톤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명도가 높고 명도가 낮은 저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가 높은 고채도와 채도가 낮은 저채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짙은 색조, 즉 클래식한 이미지는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블랙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중명도와 중채도 정도의 무거운 색조 요 아래 부분이 있는 것들이 클래식한 색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뭐 제품이라든지 즉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에서도 클래식한 스타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체를 중심으로 나누었을 때 좀 더 똑같이 대칭되는 디자인들이 클래식한 스타일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평이나 수직선, 대칭적인 형을 사용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규범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렇게 클래식한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그림, 이제 뭐 집안 내부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그 실내가 좀 더 무거운 색조로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죠. 중명도에서 뭐 이제 이렇게 저명도까지 많이 사용하고 또한 채도도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도 이러한 색상과 관련된 즉 이미지 사진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사용한 색상을 뽑고 그 색상을 면적 대비로 한 내용입니다. 이런 걸 한번 이제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뭐 옆에서 보여지는 그림에서도 느껴지지만 뭐 우아함, 고상함, 뭐 품위가 있다, 뭐 온화한 느낌이 든다 이런 배색을 한 거예요. 배색은 한 가지 색이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배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연상되는 것이 조금 더 다르겠죠. 그래서 배색에 따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엘리건트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회색이 혼합된 중간 정도의 채도로서 우리가 차분하고 온화한 느낌이 나도록 이제 배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색을 어떻게 배열하고 또 어느 정도의 면적 대비를 함으로 해서 이러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저채도 중명도의 보라 계열의 색상과 베이지, 초록과 함께 이제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엘리건트한 이미지에서는 장식이라든지 선, 색채 사용에 지나침이 없어 섬세한 느낌의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성숙한 여성미를 나타내는 이런 뭐 의상 디자인에서 주로 이제 엘리건트한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 즉 배색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비한 이미지를 이제 배색을 할 때 어떤 색상을 이제 선택하는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채 이미지 공간에서 우리가 네모 이렇게 봤을 때 동적인 그런 방에 치우친 즉 우리가 뭐 색상환이라든지 이런 색조 톤에서 봤을 때는 비비드하거나 좀 더 밝은 이런 라이트 톤의 색을 주로 많이 사용했을 때 좀 더 활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활동적이고 캐주얼하고 밝고 건강하고 유희적인 그런 느낌을 연상시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고채도의 색상으로서 색상 대비를 활용하면 훨씬 더 그 활동적인 느낌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액티비한 이미지는 격시성을 요구하지 않는 공간이라든지 뭐 스포츠 용품 또 연령이 낮은 청소년의 방 이런 인테리어에 훨씬 더 적합하고 또 패션 제품에서는 스포츠웨어라든지 캐주얼웨어 여름철용으로도 이제 이런 색상 대비 액티브한 이미지 배색을 주로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뭐 스포츠 용품의 점포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기구가 활동적인 그런 이제 뭐 스포츠와 관련된 뭐 여가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색상으로서의 즉 액티브한 이미지의 색상 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로맨틱한 이미지 이제 배색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로맨틱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양 복식사에서 뭐 로코코 양식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 그런 색채로 보시면 되고 이런 로맨틱한 이미지는 우리가 뭐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뭐 여성적인, 감성적인 그런 낭만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제 사진처럼 중간 정도 우리가 이제 색조가 있죠. 색상면에서 색조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중간 정도의 채도와 그 다음에 고채도 그 다음에 난색이 주로 많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색상한 중에서도 한색이 있고 난색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난색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장식성이 많고 이렇게 로맨틱한 이미지라고 한다는 것은 좀 부드러운 곡선이라든지 꽃무늬처럼 잔잔한 무늬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감성적인 디자인의 인테리어라든지 뭐 패션 디자인에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과 관련돼서 이렇게 색 배합을 즉 배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로맨틱한 이미지 배색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추럴한 이미지 배색 기법을 보시면 우리가 내추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다. 즉 자연을 닮은 색채로 배색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편안함 그리고 도시적이지 않는 그런 이제 전원을 느낄 수 있는 색상을 연상시킨다. 는 이제 배색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내추럴한 이미지로 디자인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색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재라든지 즉 소재도 어때요? 즉 뭐
대리석도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천연 소재라든지 자연에서 얻은 이런 뭐 재질, 이런 거실거실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급격한 직선보다는 좀 더 이제 차분하고 수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중채도의 색이 많이 사용되고, 또 나무나 뭐 풀이나 흙을 연상시키는 그런 다양한 베이지 색상, 그다음에 갈색, 초록색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장식, 최근에 이런 내추럴한 이미지에 이제 뭐 커피숍도 되게 많죠. 대형 커피숍, 즉 대형 카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내추럴한 이런 이미지 배색과 관련돼서도 이제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색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이미지가 좀 이제 많이 다를 수 있기는 하겠죠, 그쵸? 여섯 번째 이제 모던한 이미지, 배색에 따른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던한 이미지가 이렇게 20세기 전반의 디자인 경향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모더니즘은 이렇게 장식을 배제하고 순수함과 기능적인 것들을 추구하였고, 색상 사용 또한 최소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던한 이미지는 우리가 수직, 수평선의 직선과 기하학적인 곡선, 원 등을 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흰색과 검정, 그리고 다양한 명도의 회색, 무채색에 가까운 색이 이제 줄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죠. 화면에 보여준 여기 이제 배색을 도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도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채도, 즉 색상을 변화를 했을 때 이제 이런 명도축에 가까운 그러한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색에 가까운 색이 줄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가운 느낌의 도시, 유리, 금속 등의 재질이 함께 연상되는 이제 배색을 하기도 하고, 또 지나친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채색을 사용은 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유채색은 앞서서 검정에서의 강조색처럼 좀 더 강조색으로서의 유채색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이러한 이제 배색에 따른 이미지 기법은 우리가 이제 제품이라든지 매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또 제품의 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배색에 따른 이미지, 즉 배색 기법 또한 우리가 이제 실습으로서 한번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색채의 이미지와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